2026년 2월 28일 오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타격 목표는 외곽 군사시설이 아니었죠.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과 핵심 정부 부처가 밀집한 테헤란 한복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직후 긴급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 내 중대한 전투 작전이 시작됐다고 선언했고요. 격분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이스라엘 테아비브를 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으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제3차 세계 대전 공포와 글로벌 경쟁제 대혼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고 미국은 에픽 퓨리, 그러니까 장엄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이란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기습 공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깊은 새벽이죠. 적의 방공망이 취약해지고 혼란이 극대화되는 시간대를 노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수백만 명의 테헤란 시민들이 출근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한낮, 그것도 대낮 한복판에 미사일을 쏟아부었거든요. 이란이 야간 공습을 대비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정확히 뒤엎고 적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서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 대낮에도 당신네 지도부 머리 위로 미사일을 꽂을 수 있다는 극도의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고도로 설계된 멘탈 전술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정부는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서 사막 한복판에 있는 지하 핵시설만 골라서 때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의 심장부, 그러니까 금기 중의 금기를 정조준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관저와 대통령궁이 밀집한 파스토에르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86세의 노인네 하메네이는 폭격 직전 황급히 지하 벙커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 집무실에서 쫓겨나 땅 밑으로 숨어야 하는 상황을요.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략 자산을 중동에 쏟아부었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 2개,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득 실은 핵잠수함까지요. 이란의 방공망 따위는 그냥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릴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번 공습이 단순 타격이 아니라 국가 수뇌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참수 작전 성격이라고 못 박았고요. 최소 4일 이상은 계속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폭격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을까요? 확전을 자제하던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고 전면전의 벼랑 끝을 감수하면서까지요.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의 결렬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 정보기관의 첩보를 종합해보니까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이란이 무기급 폭발력에 근접한 60% 고농축 우라늄을 무려 400kg 이상 비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주, 어쩌면 며칠 안에도 핵탄두 여러 개를 조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 그러니까 핵무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제로에 도달한 거죠.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주요 핵시설 연구를 폐기하고 우라늄 전량을 해외로 반출하라고요. 그런데 이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부 제재만 풀어주면 속도를 늦추겠다는 식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였습니다. 이란의 이런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극도로 분노했죠.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데드라인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폭격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가적 생존 본능이 극에 달해 폭발한 거죠.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한다는 건 단순히 안보 위협뿐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통제 불가능한 실존적 공포거든요.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이 남한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핵 한 방이면 나라 전체가 증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란은 공개석상에서 수없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해왔습니다.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손에 쥔다면요? 이스라엘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번 예방적 타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적이 핵무기라는 절대 반지를 손에 넣어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기 전에 그 싹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도려내버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외교라는 명분 아래 이란의 핵 개발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절박한 최후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타격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핵시설만 부수려는 게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폭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직후 공개한 영상 성명을 봐야 합니다.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여기에 무서운 마스터 플랜이 숨어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산업을 파괴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들을 경악하게 만들 정도로 수위가 높은 초강경 메시지를 직접 던졌어요. 먼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다. 스스로 정부를 장악하라고요. 이건 사실상 혁명적 봉기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너네 정부 뒤집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란의 핵심 무력인 혁명 수비대를 향해서는 더 극단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무기를 당장 내려놓고 면책 특권을 받거나 아니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군사적 경고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 체제의 근본적인 붕괴,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대내외에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미군 지상군 수십만 명을 이란 본토에 직접 상륙시켜 밀어붙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세요. 해외 분쟁에 자국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미국 청년들의 피를 흘리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걸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훨씬 더 교묘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 내부 상황을 보세요.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과 강압 통치에 분노한 이란 국민들이 이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민심 이반이 폭발 직전까지 온 거죠. 연합군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외부에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이란 정권을 보호하는 핵심,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지휘부와 방공망만을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합니다. 군부의 억압 기제가 박살난 틈을 타서요. 폭발 직전에 다다른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봉기해 내부로부터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미군 한 명 안 죽이고 이란을 뒤집는 고도의 체스 게임이죠. 기습적인 선제 공습을 당한 이란 수뇌부는 지금 극도로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정권의 존망이 걸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한쪽 선택지를 보세요.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한 불리한 상태에서 미국 항모 전단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요? 이건 곧 이란 정권의 확정적인 멸망으로 직결됩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떨까요? 적당한 수준에서 맞고 물러선다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부 반정부 세력과 저항의 축 대리군들에게 수뇌부의 나약함을 노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체제 붕괴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첫 번째 미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체면 치레용 타격을 주고받은 후 극적인 정치적 타결을 이루는 전개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 제한적인 보복만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방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새로운 핵협정에 서명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은 단기에 그치게 됩니다. 전쟁 공포가 해소되면서 극도의 안도 랠리가 찾아오겠죠. 전 세계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란이 비대칭 보복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죠.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미국과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겁니다. 대신 전 세계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버리는 거예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중동에서 뽑아올린 석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하거든요.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뿌리고 각국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글로벌 경제는 심장마비에 빠집니다. 국제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30달러에서 150달러를 돌파하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민병대들이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중동 전체가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모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요,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제2의 오일 쇼크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 경제를 덮치는 최악의 재앙이 될 겁니다. 미국이 애초에 기획했던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향후 정세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증폭시킬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정권의 완전한 내부 붕괴입니다. 연합군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혁명 수비대가 와해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동안 폭압에 억눌렸던 이란 시민 수천만 명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대한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2022년 머리카락 단속에 항의하다 사망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며 시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총을 쏘고 탱크를 동원해서 겨우 진압했죠.
그런데 만약 그 혁명 수비대가 미군 폭격으로 무력화된다면요? 시민들의 혁명적 저항은 지난 47년 동안 이란을 강압적으로 지배해온 신정일치 독재 체제를 뿌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정권 타도에 따른 권력 공백으로 내전 양상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란의 친서방 성향의 온건주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건 중동 지역의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겁니다. 글로벌 외교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죠. 테헤란 상공을 가른 폭격의 충격파는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의 지갑, 주식 계좌, 장바구니 물가를 매섭게 강타할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거든요. 중동발 국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주유소 기름값부터 즉각 치솟기 시작합니다.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마트에서 파는 라면, 과자,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원래 계획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폭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립니다. 거시 경제 정책 스텝이 완전히 꼬이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칩니다.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리한 비투부터 멈춰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요. 방산주나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고 내부 체제 붕괴를 유도해서 중동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 쓰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대한 체스 게임이었죠.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냉혹한 자국의 이익만이 최우선으로 존재한다는 외교적 현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요. 그 이면의 룰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자극적인 전쟁 헤드라인에 휩쓸려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 같은 핵심 경제 지표를 냉정하게 추적하세요. 앞으로 며칠간 전개될 이란의 선택과 미국의 다음 행보가 향후 10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겁니다.